오케이. 자, 이 단어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는 등식의 한 종류지. 그치? 등식이라는 건 방정식하고 그 항등식이 두 개가 있잖아. 등식. 그러니까 등식은 또 등호가 들어간 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방정식하고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런 식이고, 그지? 그다음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2x 같은 거 있지?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 똑같지, 그지?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게 항등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항등식을 얘기를 할 때, 뭐 그냥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여기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맞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항등식이랑 같은 말이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겠지, 그지? 뭐 임의라는 게 이제 아무거나 하나 x를 설정하고 이제 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항등식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다르긴 한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방정식은 사실 얘는 특정한 x값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다 보니까 그 특정한 x값을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해라고 하니까 그걸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항등식 같은 경우는 해는 무수히 많지,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를 구하는 작업보다는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x 더하기 2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a 값은 얼마야? 3이지. b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항등식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 잠깐. 요거를 하고 미정개수법으로 넘어갈게. 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식의 형태에 따라서 항등식을 만족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지.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식이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의 조건은 당연히 a랑 b가 둘 다 뭐여야 돼? 0이 되면 되지. 그치?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항상 0이니까. x가 뭐든 간에.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항등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니까 이번에는 2차식의 형태에서 마찬가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 b, c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똑같이. 그치? 뭐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번에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x, y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려면 a, b, c가 또 뭐가 돼야 돼? 다 0이 돼야지, 그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 요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활용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도 나오지.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때 이제 그러니까 a랑 a 프라임 이런 것들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앞에 걸 좀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항한다고 했을 때 얘는 식이 a-a 프라임의 x 플러스 b-b 프라임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제? 그럼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 돼야 돼? 0 돼야 되고 이게 0 돼야 되니까 결국 a하고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b하고 b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 원리대로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근데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끼리 같고 개수끼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2차식의 형태도 똑같고 그 다음에 x, y의 식의 형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요런 게 항등식의 성질이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 있지. 말 그대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계수를 비교하겠다고. 맞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저기서 A가 3이고 B가 2다라는 게 그 계수 비교법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데, 수치 대입법은 적당한 숫자를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긴데, 뭐 저기서 예를 들어 보면 3x 플러스 2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이것저것 대입해서 a, b를 찾는 거잖아. 근데 대입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나마 대입했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걸 대입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보통 0이나 뭐 1이나 이런 것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0 대입하면 b값이 바로 2가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b가 2라고 했을 때 이제 x에다가 또 이번에는 1 같은 거 대입하면 좌변은 5, 그 다음에 우변은 a 플러스 2니까 a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어? 이런 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1번하고 2번 방법 중에 그냥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게 더 쉽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문제마다 좀 달라. 계수비교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아니면 둘 다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알았지? 그러니까 뭐가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봤을 때 어느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가면 돼. 그래서 이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서 했던 항등식의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온 게 계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항등식의 정의지, 정의.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1번 같은 거 좀 보면, 자, 여기도 지금 얘가 항등식일 때 ABC에 대해서 ABC 합구하래. 그러면 얘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쉬울까?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게 쉬울까? 지금 같은 건.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계수비교? 지금 너네가 봤을 때는 계수비교가 좀 더 쉬워 보일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전개, 왜냐면 저 제곱 전개잖아. 그치? 제곱이니까 그렇게 전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제곱해서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냥 전개해서 계산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그건 안 할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으로 해도 별로 차이는 없어. 계수비교법이랑. 근데 잘 봐. A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4제곱 계수가 1이니까 여기서 4제곱 계수는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는 어차피 뭐야? A는 어차피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건 계수비교법을 한 건데, 나머지는 수치대입법으로 해도 돼. x제곱에다가 3 대입해도 되지.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x에다가 뭘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곱, 4제곱,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여기다가 3 대입한다고 하면 이 새끼 날라가고, 얘는 얼마야? 2b 나오지, 그지? 그 다음 c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15 플러스 12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x제곱에다가 1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치? 1 대입하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a인데 a는 어차피 1이니까 그치? 필요 없고, 얘 날라가고, 플러스 c는 1 빼기 5 더하기 12지. 그치? 그럼 여기서 c값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 b값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이나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일어나, 기계제스키 둘. 일어나 빨리. 아니 뭐 했는데 지금 대낮이지? 대낮부터 졸고 지랄이야? 어? 지금 5시밖에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한번 볼게.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런 거지.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면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잖아. 맞지? 원래 rx라고 쓰긴 하지만 지금 얘가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당연히 상수항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r이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건 검산식이지.
맞지? 검산식인데 이 검산식도 어찌됐거는 항등식이라고 했지, 그지? 왜냐면 우변 정리를 다 하면 좌변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대입해서 성립은 하겠지, 그지?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야? a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fa는 얼마? r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린 나머지는 fa라는 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나머지만 관심 있게 보는 거지. 몫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으래.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뭐 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되지. 0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너네는 이런 식으로 xfx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하면 그냥 0 되는 x값을 뭐 하기만 하면 돼? 다 대입만 하면 되지. 그치? 대입해서 그냥 f1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x에다가 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 fx-3 이렇게. 요걸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응? 어떻게 돼? 4 f 마이너스 1 그냥 x 보이는 데다 그냥 다 2 넣으면 되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너네가 문제에서 만났을 때 이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나머지 정리의 기호를 쓰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습관적으로 쓰면 돼. 습관적으로. 요런 게 나머지 정리고 그 다음에 인수 정리라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긴 한데 이 나머지가 얼마일 때 나머지가 0일 때를 그냥 인수 정리라고 하지. 그냥 특별히. 그러니까 얘랑 내용은 똑같아. 근데 나머지가 딱 0이 될 때 그때를 그냥 따로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은 너네 그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같은 경우는 얘가 x-2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곱의 형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인수정리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내용은. 알았지? 나머지가 0이지. 오케이. 자, 그래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기억하냐? 이건 너네 굳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혹시 까먹은 사람 있냐? 혹시? 맞아? 까먹었어? 응? 까먹었어? 네? 기억나? 맞아? 자, 얘를 x-1로 나눈다고 해볼게. 어떻게 돼? 조립제법을 하면 2-5 6마 7이지. 그 다음 어떻게 돼? 1 2 2 3 요게 이게 뭐야? 나머지. 얘는 몫이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오케이. 다 기억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주의해야 될 거는 x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지. 그치? 1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4라고 해볼까?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이거를 이 다항식을 내가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누고 싶어.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좀 이용은 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야 되잖아. 맞지? 처음에 2 내려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이니까 4 8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럼 이걸 검산식을 어떻게 쓰면 돼 이제? 쓸 때 검산식을 쓸 때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분의 1로 써야지.
이렇게 쓰라고 했지, 이렇게. 왜냐면 일단 조립제법을 거쳐서 나눗셈을 한다는 건 x계수가 1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돼. 요걸로 나눴다는 거는. 그래서 얘를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8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걸로 나눈 값이 아니라 2x 플러스 1로 나눈 값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를 뽑아서 얘한테 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몫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몫이야. 이게 나머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조립제법에서. 알았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일단 그냥 똑같이 하는데 앞에 계수를 1로 맞춰야 돼. 일단 1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걸 돌려주려면 뒤에 거에서 2를 뽑아서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중요해 이거. 알았지?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 당연히 만약에 여기 지금 만약에 10x가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0이라고 써야지, 그지? 0 쓰고 해야 돼. 당연히 0 안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수분해 쪽으로 가볼게. 하나만 풀어볼까? 4번 잠깐만 볼까? 4번도 해야 되지. 4번도 안 했잖아. 그치.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 자,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자, 이제 1차식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정리에 기호를 쓰면 되지. 뭐라고 쓰면 돼? p 마이너스 1은 3. 그 다음은 뭐라 쓰면 돼? p3은 23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p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럼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항상 검산식을 써주는 거지,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한 10문제 중 9문제 정도는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검산식 쓰면 돼. 알았지? 가끔 특이한 문제들이 그럴 필요가 없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긴 한데 대부분 다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쓰면 돼? 그치.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써야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x-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그럼 x에다가 뭐랑 뭐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을 대입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은 없어지고 요 통째로 날아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그리고 3 대입하면 23은 3 대입하니까 3a 더하기 b라고 해서 바로 빼주면 되지.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4a. a 얼마? 5. b는 8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5x 플러스 8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러니까 우리 원래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원래? 응? 그치. 공식 시험 보기로 했지. 그치. 모르는 척 하지만 이래.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공식 시험 보기로 했잖아 원래. 그치? 다 외웠어? 다 외웠어? 확실해? 승주 다 외웠어? 진짜? 확실해? 그래? 다 외웠어? 원래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차피 아니라 오늘 할 게 좀 많아갖고 일단 그냥 오늘 안 볼게. 알았지? 오늘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인수분해 개념은 다 알잖아. 그냥 전개의 역이라는 걸 다 알잖아. 맞지? 그래서 전개의 역하는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그지?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자, 일단 그 종류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공통인수로 묶는 게 있지. 맞지? 공통인수. 그래서 이제 뭐 그냥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cx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가 x니까 x로 묶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게 공통인수로 묶는 거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인수분해 공식은 당연히 요거지. 앞에 곱셈 공식에서의 그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거 이제 거꾸로 하는데,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일단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이거야 뭐 워낙 익숙하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인수분해 하는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있을 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공식에 대한 인수분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치환이 있지. 치환. 맞지? 치환해서 공통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간단한 문자로 바꿔서 이제 그 인수분해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거, 좀 특별한 식의 형태 중에 보기차식이라는 거 있잖아. 요거 너네 한 이제 30번 들었지 않냐, 그래? 한 30번 들었지, 그지? 지겹잖아 이제. 보기차식 어떻게 생긴 거야? 보기차식. 4제곱. 그 다음에 제곱 상수항 이렇게 있는 게 보기차식이지. 치환해야지 x제곱을. x제곱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면 되고.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완전 제곱식이 맞아. 완전 제곱식은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9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얘는 x제곱을 치환해도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바로. 그치?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완전 제곱식을 보통 만들 때 이걸로 만들긴 하지.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만든다고 했지. 요거. 그치? 특이하게. 양 끝에 있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t로 치환했다고 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니까 자 얘랑 얘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은 t 플러스 3의 제곱하고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두 개잖아.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변형을 좀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뭘로 선택하면 되겠어? 그치? 위에 거지. 맞지? 요걸로 해줘야, 그러니까 요걸로 해줘야 이제 잘 이어지는 인수분해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6t가 필요하니까 4t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6t로 만들어서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t니까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면 다시 이제 무슨 공식이 나와? 그치. 합차 공식이 나오지. 4x제곱이니까 2x에 제곱으로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 더 해주고 빼줘서 합차 공식으로 이어지잖아. 맞지? 이것도 너네 진짜 많이 했다, 진짜. 진짜, 와, 너무 지겹다, 그치? 여기서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냅두고.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랑 대칭식도 있지, 대칭식. 대칭식이라는 거는 얘도 4차인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아니라 이제 그 개수가 좌우가 대칭인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식. 맞아? 요거는 계산 어떻게 했지? 기억하냐, 혹시? 응? 요렇게 나왔을 때. 계산 어떻게 하냐? x제곱으로 이제 묶어야지. 아니, 능력이 아니지. 능력 왜 넣냐면. x제곱으로 묶어줘야지.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나눠도 상관없는데,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쓰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좀 하면 얘랑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2라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계산을 좀 계속하면 얘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니까 4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래서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t를 다시 이제 돌려주면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랑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라고 하고 x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하나씩을 분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는 거지. 얘는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네. 한 번 더 하면 되고.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대부분 이렇게 풀면 돼. 대부분이야. 대부분. 다는 아니야. 왜냐면 대칭식에서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원래 그 개수가 좌우 대칭이어야 되잖아. 근데 부호가 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런 비슷한 식으로 가면 인수분해가 되긴 돼. 근데 좀 특이하게 돼서 그런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치환까지 얘기를 좀 했고,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항이 4개 있는 경우. 이거는 둘둘 아니면 뭐라고? 셋 하나라고 했지. 기억하네. 공통인수로 묶는 거, 둘둘은. 그치? 예를 들어서,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둘둘. 어떻게 둘둘? x로 묶어. y 빼기 1. 얘는? 그치. 마이너스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하나 또 생기지. y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이게 둘둘. 그 다음에 셋 하나는 뭐 할 때? 뭐 나올 때? 응? 셋 하나. 뭐 나올 때? 안 보여, 여기서? 보일 텐데, 셋 하나?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합차로 이어질 수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항이 4개이면서 문자는 한 두 종류 이상 나왔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4개인데 문자가 한 종류 나오면 보통 그런 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그건 3차식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자가 한 2개 이상, 2종류 이상 나오고 항이 4개 나왔을 땐 둘둘이나 셋 하나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셋 하나, 둘둘 구분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이거고 없으면 무조건 이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충 보이잖아. 여기 제곱이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티가 나,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항이 5개 이상. 그리고 문자가 한 2개 이상 나왔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 중3 때 좀 풀어봤던 유형이라,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뭐 공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근데 보통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내림차순 정리하고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6번째는 조립제법이지. 자, 이거는 보통 3차 이상의 다항식, 그러니까 한 문자로 이루어진 3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야.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3차에서 개수만 다 갖고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자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x 하나만 있거나 뭐 y 하나만 있거나 문자가 한 종류인데 3차 이상인 다항식이면 보통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도 다는 아니야.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 x랑 y가 섞여 있는데도 막 조립제법을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 맞지? 근데 그런 경우 좀 드물긴 한데 아무튼 존재는 한다. 대부분 다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원래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나누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뭐가 나오게끔 0 나오게끔 하는, 나머지가 0이어야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숫자를 우리가 예상하는 건데,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하나는 뭐가 있어? 개수의 합이 얼마면? 0이면 무조건 뭘로 돼? 1로 가능하지, 그치? 0이 아니면 1은 무조건 안 되고, 그치? 그럼 0이 안 됐을 때 1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찍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찍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해서 요 안에서 후보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래. 일단 개수를 갖고 와야지. 뭘로 돼? 1로 되지. 맞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1이 안 된다고 쳐봐. 1을 몰랐다고 쳐봐. 그럼 뭘로 하면 될 것 같아? 1은 일단 제외하고. 2? 왜 2로 했어? 그냥 1 다음에 2라서? 그치.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럼 1, 2, 마사, 마팔, 3, 3, 6, 0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찍을 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게,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랑 얘랑 곱해서 얘를 6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숫자는 6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않아? 곱해서 6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물론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얘가 2분의 1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6 되는 경우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6의 약수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찾는 거야. 2라든지 뭐 3이라든지 마이너스 3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x-1하고 x-2하고 x-3 이렇게 나오거든. 인수분해가. 요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봐봐. 1하고 2하고 3으로 했으면 다 됐다는 얘기네.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이걸 찍을 때 너네가 그러니까 찾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1. 그럼 1의 약수는 얼마야? 1이지 1.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부호 빼고 생각하면 돼.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이지 그지? 그럼 1, 2, 3, 6 플러스 마이너스의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 이 사이에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1, 2, 3은 여기에 다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찾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나머지 그냥 안 풀게. 그냥 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씩 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